자, 어제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좀 보시면요. 탄핵 찬성 집회에도 또 탄핵 반대 집회에도 꽤 많은 저렇게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탄핵 찬반으로 여론이 분열되면서 나중에 탄핵 인용이든 각하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온 뒤에도 저런 극심한 갈등 양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저기에 아무래도 집회 측에서는 우리 집회 쪽에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어제 이렇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에서요 공식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광화문 범국민대회 탄핵 찬성 집회에 민주당 의원 전원과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배포한 내용입니다. 자, 탄핵 찬성 집회 어제 경찰이 사실 공식으로는 추산하지 않고요. 비공식적으로 이 정도의 인원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을 보면 광화문 집회 규모는 최대한 18,000에서 2만 명 정도 사이의 찬성 집회. 자, 최선표. 네. 2만 명 잡고요. 네. 50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마디로 정신 승리하고 싶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이건 딱 어느 정도 인원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속일 걸 속일 수 없는 게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속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100만이라고 이렇게 과대지 포장하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이 당위성의 기세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그런 약간 초조감의 발로겠죠. 근데 보십시오. 여론의 힘은 제가 단언컨대 흐름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른바 지금 보기에 민주노총이 이렇게 좀 동원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것 외에 자발적인 참여까지 하면 더 사실 미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탄핵 찬성 집회에 있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왜 우리가 여론의 흐름 싸움에서 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기세 싸움에서 왜 밀리는가? 이 본원적인 것을 고민해야지 숫자를 불린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건 정신승리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무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개몽령까지 몰라도 최소한 민주당이 얘기하는 탄핵 찬성의 논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왜 민주당만 회피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본원적 얘기를 회피하고 자꾸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른바 기세 싸움과 찬성 논리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감안해야죠. 예, 김지존 대변인. 사실 탄핵 반대 집회에도 뭐 300만 명 왔다. 그런데 실제 온 것은 뭐 몇만 명 수준이다. 이렇게 집계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서 뭐 이런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늘 이 숫자에 굉장히 집착들을 하는데 저는 숫자에 집착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난 3.1절 때 이 그 집회라고 했던 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500만 명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진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숫자를 세가지고 100만을 셌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마음을 한 자리에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저도 뭐 나와봤습니다만 거기서 저기 그 거리 행진할 때 보면 끝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었던 장면들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10,000명이냐, 20,000명이냐, 10만 명이냐, 100만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매주 광장으로 모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일을 잡고 선고해 달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충분히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 찬성 또 반대 집회의 규모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유 여러 가지 아마 정치적 발언들 또 정치인들의 발언들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주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들어보시죠.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 저 이재명 대표가 방탄조끼를 입고 본인에 대한 테러 위협 때문에 저런 발언을 했는데 저런 발언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해주기를 탄핵 찬성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게 의도된 발언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발언과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인원의
어떤 그 등락 관련이 있을까요? 여론을 선동해 보겠다라는 의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민주당 공보국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SNS라든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치적으로는 뭘 그렇게 크게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숫자지만 저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누가 100만 명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과거에 2016년 탄핵 촛불 집회 당시에 네.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추산했던 인원이 2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지금 예전에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딱 봐도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도 경찰이 추산한 인원은 2만 5천여 명 수준밖에 안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인데. 조국 사태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위기감이나 조급함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더군다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몸조심하라 이런 발언은 여러 사람들, 특히 이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인데 저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유감이든 사과의 뜻을 밝혔다면 그 설화 자체는 지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후과, 정치적 그 후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 집회, 또 여당 또는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 점점 발언의 수위. 자, 국회의원들의 발언 수위뿐만 아니라 전한길 씨 발언의 수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분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앞으로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너는 앞으로 거짓말해도 돼, 사기쳐도 돼, 음주운전해도 돼, 막무가내로 쌍욕해도 괜찮아,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어 라고 가르치려면 이재명을 지지하십시오. 저 옥상에 보고 계시네요. 아, 이재명 지지하는 분 계세요? 꼭 그렇게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탄핵은 물 건너갔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말과 행동이 어떤지를 살피면 탄핵 심판의 답이 보입니다. 민주당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이재명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탄핵 기각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대형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탄핵 각하 기각은 애국 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예,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이 전한길 씨 등등이 참석하는 어제 보수단체 집회는 어제 춘천에서 열렸고요. 오늘은 전한길 씨가 광주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안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다. 전한길은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바람에 잃는 게 많아졌다. 돈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정치를 이렇게 시작한 뒤에 친구들과 적이 됐다. 오늘 교회에서 했던 발언이라고 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본인을 쓰레기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고 나면 나의 진심을 알아줄 거다. 탄핵 정부 끝나면 통합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전한길 씨 발언 들어보면 지금 탄핵 심판을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한길 씨 말대로라면 그렇다면은 이번에 전한길 씨가 말하고 있는 탄핵이 기각되게 될 경우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체포해도 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은 비상계엄을 해도 돼.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한길 씨의 발언이 사실 심각한 내로남불에 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장동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의원 그 탄핵소추안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동조를 해줬잖아요. 그때 가장 동조했던 한동훈 대표 바로 옆에 서 계시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지금 갑자기 확 변신을 해서 비상계엄은 뭐 시대적 정신이었다? 시대적 명령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과연 국민들께 공감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뭔가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고 있는 국민들께서 공감하기 어려운 저 발언들과 선을 긋기 위해서 우리 지도부는 나가지 않는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왜 나가느냐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나가서 똑같은 발언 전한길 씨나 정광훈 씨와 다를 바 없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도 이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선 넘는 발언들에 동조하고 방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오면 끝날까요? 아니면 당분간 계속될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